안녕하십니까. 김경재 후보입니다. 요새 사태가 복잡해지고 특히 우리의 정신적인 고향인 장이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폭력배를 방불하게 하는 집단리들이 쫓아와가지고 6차례나 공격을 하는 동안에 종광훈 목사님과 교회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적으로 격퇴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장위동의 지역 개발의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압력을 넣어서 김경재의 대선 공정도 흔들려고 하는 정부의 교묘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공격하면 정치 탄압이 되는데 교회와 재개발을 공격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간특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겨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4번째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시중에 지금 오늘 오후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의원이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자리를 꿰차는데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이 많이 생기는데 저는 이제 그 양반을 잘 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니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비대위원장이라는 큰 간판으로 책 출판을 열고 그 묘해요. 막 신문에 대문짝만 한 광고를 한 2번 봤습니다. 비대위원장 김종인하고. 그래서 이거 진짜 이 양반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 나오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묘한 감정을 가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종인 의원이 총괄선대본부장을 하면 재정권, 인사권, 정치적인 공방 이 문제를 다 장악한다는 뜻인데 특히 이제 이번에 대선과 관련해서 한 너댓 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공천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 좋은 대목을 그냥 놓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로서는 국민의힘과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나중에 막판에 가서 이게 누가 더 올라갈지 모릅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김종인이가 거기에 총괄선대본부장이 된다면 우리와의 통합과 무슨 단일화 이것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종인 의원이 그 자리 차지하면 뭐 그건 클로즈된 걸로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오후 보니까 또 거기에 삐각삐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뭐 김한길 의원이나 아니면 김병준 대표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가 대화가 될 수 있고 훨씬 더 정권교체 문제에 대해서 설왕설래 없이 재미있는 토론과 협상 타협을 통해서 내년에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11월 22일 오후 4시에 드디어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우리는 선거대책 구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님을 그야말로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시고 그 이하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닌데 우리 전 목사님이 아니 내가 그거 꼭 하면 되겠느냐고 자꾸 사양을 하는 바람에 명예 선거대책위원장 뭐 아니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지만 우리는 그분을 우리 캠페인의 중심 인물로 모시는 데 전혀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에 우리가 아마도 국민의힘보다 더 빨리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용을 만들어가지고 이번 대선에 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른 말로 들어가기 전에 제 댓글 중에 여러분들이 왜 뒤에다가 김대중 사진을 갖다 붙이느냐고 자꾸 몇 사람이 그래요. 꼴 보기 싫다는 것인 모양인데, 정치인에 대해서 너무 피부적으로 그렇게 감정을 가지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뒤에 놔뒀던 그 문제의 책이 바로 이건데요. 이 책입니다. 이것이 김대중만을 쓴 것이 아니라 박정희와 김대중 두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비교하는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제목이 박정희와 김대중이 꿈꾸던 나라, 이런 제목을 붙여서 두 사람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드는 데는 또 우리 변희재 군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1억 판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본에서도 한때 상당히 일본 동경의 지가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꼽아놨는데 김대중 대통령을 싫어하는 분들이 왜 그 김대중 얼굴 나오느냐, 그렇게까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것은 슬기롭고 인지한 방법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윤석열 후보에게 첫 번째 질문은 사면보다 서재가 문제다, 이걸로 질문을 했고, 두 번째는 방금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와 관련해서 선대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주장한 것은 어쩌고름해서 선대위 구성에 옛날 탄핵 주동했던 사람들만 잔뜩 나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박근혜 탄핵 파들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장악돼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시에 탄핵을 반대하고 눈물겹게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저 광화문에서 밤새 기도하고 울고 아우성치고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울분, 그 민주의 열정을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가서 5.18을 너무 그냥 고분고분하게 잘 받으려다가 말을 삐걱하게 실수를 했는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으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리겠다는 굉장한 망언을 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올리겠다는 것은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180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입맛에 맞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운 헌법 개정안에 5.18은 위대한 민주정신이고 뭐 이렇게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정치체제를 대통령 대해서 내각제로 바꾸거나 아니면 사회주의적 요소를 많이 넣어가지고 사실상 이 나라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밀려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아직 직간접적으로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본인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윤석열은, 존칭 생략합니다. 윤석열은 박근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 하나로는 윤석열은 탄핵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탄핵의 와중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막 정치가 회오리를 치는 케오스에 빠져 있을 때 벌어진 작년의 4.15 총선. 4.15 총선에 수많은 부정선거가 막 매일이다시피 터져나오고 있고, 그 민경욱 전 의원의 그 선거구만 해도 굉장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명수의 대법원은 세워라 가라 하고 모른 척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4.15 선거가 부정선거인 거 아닌가? 그리고 부정선거라고 한다면 4.15 총선에 대해서 관계됐던 것에 대해서 기소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본 적이 없는가?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의 최근의 태도는 아주 교묘하고 아주 미세한 그 태도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지난 몇 달 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비판을 안 했어요. 와, 이건 놀랄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대통령하고 our president 이런 얘기를 써요. 뭘 말버릇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문재인하고는 싸움을 일체 안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요새 보니까 무슨 뭐 됐다고 해서 문재인 청와대에서 무슨 난이 왔어요. 응? 축하난이 와서. 축하난 온 것도 좀 이례적인 것입니다만 하여간 그걸 가지고 오는 정무수석의 그 표정이라든가 태도를 봐서는 이것은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우리 야당은 문재인에게 대해서 그렇게 예우를 갖추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쟁의식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문재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다 인정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5.18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하면 이것을 헌법 전문에 진짜 올릴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그 5.18 그 광주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 자신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흔히 하는 얘기,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말, 가정법 써가지고 내가 만약 한다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5.18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화법으로 국민과 언론에게 정확한 태도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전에 일어났던 장이동의 그 폭력 사태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 세력, 소위 광화문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강력한 항쟁을 보여주니까 그냥 구청장은 말할 것도 없고 한때 그 양반 당선에 우리도 그나마 공을 썼던 오세훈 시장도 어디 갔는지 모르고 저 뒤에는 청와대에서는 아주 즐기면서 표정 관리를 하면서 니들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죽을 길을 찾는 방법이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적어도 지금 우리 한국 정치의 현 단계에서 목사 정광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상이라는 것은 대선 주자에 못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총괄 선대위원장 하겠다고 난리치는 김종인 의원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빈말이라도 서울시장 혹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그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예우를 하는 것이 세련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참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폭압 속에서, 탄압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300만의 당원과 그리고 우리를 MOU로 연결되어 있는 커다란 불교단체와 또 하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혁명을 진지하고 착실하고 냉철하게 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나
우리가 중간에 뭐 어물어물해서 그만둔다? 그런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 4년 동안에 광화문에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호흡을 같이 했던 많은 애국동포 여러분, 국민혁명당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어떻게 잘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끌어가는지 여러분이 주목해 주시고 뜨거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좀 두 분을 딱 세웠는데 이게 우남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의 거의 공식적인 동상입니다. 제가 항상 집에 놔둔 걸 여기다 갖다 놓고, 이것은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살 때 구입해 놨던 미국의 자유의 여신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그 정품입니다. 비싼 건 아니지만은, 이 자유의 여신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불란서가 기증한 겁니다. 미국 정부에다가. 그래서 불란서는 미국 독립에 그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국가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와서 주로 뉴 잉글랜드 쪽에서 와가지고 자연과 야수와 막 악천후에 시달리면서 농사를 개간해가지고 처음에 곡식을 쌓아놓고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를 한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어요. 인디안한테도 당하고. 그래갖고 당하고 만들어가고 독립전쟁을 하게 됐는데, 영국에 대해서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에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들 싫어서 떠나왔지만 그 주교를 하나 파견해 주십시오. 비숍. 그러니까 영국에서 노 그랬어요. 너희 새끼들한테 왜 우리가 주교를 보내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하고 미국 성공회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성공회는 줬어. 당신들 그러면 우리가 독립하겠어. 그래서 영국 성공회의 미국판이 에피스코팔입니다.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그러는데,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바로 뒤에 있는 큰 대성당이 있죠. 그것이 미국의 에피스코팔 그 대성당입니다. 대부분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 다 거기 가서 신구하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좀 하이 처치, 고급 처치라고 해서 상당히 폼을 잡는 위세를 부리는 그런 처치가 에피스코팔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하면서 수가 부족하거든. 영국은 정규군이고 다 뭐 유니온 잭크가 쫙쫙 맞추고 오고, 여기는 농사하다가 그냥 엉성하게 총 들고 나서는 사람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륙 국회의회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부족한 것을 베냐민 프랭클린이라는 유명한 아주 절세의 정치가가 불란서를 가요. 불란서에 가서 갖은 방법으로 외교전을 벌여가지고 불란서 군대를 끌어왔어. 그래서 불란서 군대의 도움으로 영국을 격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축하하는 그런 전통 속에서 이것을 불란서가 자유의 여신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정부에 기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과 불란서의 우호의 상징이기도 하고 자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미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리버럴 디모크라시를 이 나라에 재생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이번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가지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당의 후보 이 암흑에 보세요. 제가 그냥 입이 더러워질까 봐서 얘기를 안 합니다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이건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가 이거 거짓말하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이기가 어려워서 지금 공개를 안 합니다. 방금 했던 얘기를 바로 한 몇 분 후에도 거짓말을 돌려요. 그래서 이 역사는, 저는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정권 교체를 시켜주기 위해서 여당 후보로 이 아무개 같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스운 얘기로 그하고 경쟁해서 떨어진 그 이낙연 군,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여당이긴 여당이지만 그렇게 공산주의자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 변했는지 어쩐지 모르는 아니에요. 차라리 그 사람이 됐더라면 정권 교체가 안 됐더라도 그래도 어떠고 버티고 얘기를 할 만해요. 그러나 지금 따지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선 여당 후보는 제껴놓고 야당에서 단일 후보가 누가 되느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천하학 비제합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윤아무개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잘 준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제가 한 몇십 년 전에 김대중의 홍보위원장을 할 때 김대중이 3번 떨어지고 4번째 됐어요. 그때 제가 홍보위원장으로 붙였던 것이 준비된 대통령이란 구호입니다. 그게 제 김경재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좋았는지 그 후에 박근혜 후보 쪽에 왔을 때 박근혜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에 여자만 붙여서 준비된 여자 대통령이라고 붙였어요. 그것도 이겼어요. 저는 두 사람의 준비된 대통령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그리고 이거저거 복잡한 사건 우리는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걸 믿어주시고 국민혁명당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교롭게 국민혁명당하고 이름 비슷한 국가혁명당이 하나 있어서 아주 혼동이 되는데 제발 국가와 국민을 혼동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월요일날 11월 22일 날 출범하는 우리 국민혁명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과 후원을 부탁드려 마치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